야야야, 이거 뭐야 도대체? 현대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블랙 잉크, 블랙 엠블럼, 블랙 라디언트 그릴인데 휠은 캘리그라피 휠이네. 이거 잘못 만들었다. 조립 품질 도대체 왜 이러냐? 현대 정신 안 차려? 시승차 받자마자 25년형이 이게 뭔 일이래? 큰일 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25년형 그랜저. 저희가 그랜저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24년형 나오면서 여러가지 바뀌었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25년형이 상품성이 개선돼서 나올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기다린 끝에 드디어 25년형 그랜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랜저가 이 예전 명성만치는 못해요. 옛날에 그랜저라고 하면 어땠어요? 판매량 보장되고 적당히만 만들어도 잘 팔리는 그 대표적인 차였거든요. 예를 들어 IG 페이스리프트 나왔을 때도 이거 왜 디자인이 이러냐 했지만 역대급 판매량. HG가 나왔을 때도 이거 왜 뭐 호구 그랜저냐 왜 이러냐, 역대급 판매량. 그 전에도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이 GN7은 좀 약간 죽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약간 다시 좀 우리가 올라가 보자 하는 느낌들이 보여지는 거죠. 요즘 연식 변경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되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인상되잖아요. 이번 그랜저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걱정됐어요. 그랜저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죠. 왜냐면 GN7이 풀체인지 됐을 때 어땠어요? 거의 그냥 체감상 500만 원 이상 가격이 훌쩍 올라가는 만큼 CL 구매자분들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비싸죠?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때는 자신 있었어. 어차피 니네 그랜저 살 거 아니야. 상품성 좋게 차 더 키워가지고 멋지게 만들게,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된통 혼났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번 25년형은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가장 기본 모델과 중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올랐어요. 그럼 과연 25만 원이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 요거 궁금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바뀐 거는 바로 실내예요. 일단은 이 칼럼식 기아가 들어가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가 이번 GN7의 포인트였잖아요. 저희도 영상 보면서 실내 많이 넓어졌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칼럼식 기아를 사용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드라이브를 넣는지 후진을 넣는지 이거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 헷갈리면 안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주행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랜저 기존 모델 24년형까지는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이거 후진을 했을 때 진동으로 미세하게 알려줬거든요. 기본 프리미엄은 이게 안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진동 칼럼식 기아가 전 트림 다 기본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이게 끝일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이 그립형, 그러니까 감응형 핸들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감응형 핸들이 예전에는 G90에 처음 들어갔었던 가장 상위 옵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EV9 들어가고 G80, GB80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아직 그립형, 그러니까 감응형 핸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존심 상하냐면, 요즘에 뭐 EV6나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이 감응형 핸들을 막 기본으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랜저는 이 감응형 핸들이 옵션이었어요. 익스클루시브부터 이제 현대 스마트 센서 2 요거 집어넣으면 이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5 나 EV6가 이 감응형 이제 핸들도 뭐 옵션으로 추가되고 기본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랜저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얘는 그래도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인데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5년형에 칼럼식 진동이라든지 감응형 핸들이 기본으로 다 넣어줬습니다. 원래 옵션으로 넣어줬던 거를 기본으로 넣어준 거죠. 자, 사실 이건 또 별거 아닌데, 이번에 카니발 보면은 시그니처나 상위 모델들 보면 2열에 그 안전벨트 클립 있죠, 요거 버클, 여기에 이제 불빛이 나오거든요, LED 등. 근데 지금 이 그랜저도 전 트림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 트렁크 리드 조명, 요게 이번에 25년형에 추가가 됩니다. 요거 G80 때나 GV70 때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개선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요게 이제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차가 요 트렁크 리드 조명이 들어갑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저 멀리서도 차 위치를 좀 알 수 있게끔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삼각대가 있기는 한데 삼각대 또 설치하려고 그러면 위험하고, 물론 삼각대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냥 트렁크만 열어도 뒤에서 오는 차가 이 앞차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 이 트렁크 리드 조명이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안전복규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차에는 소화기를 의무 배치하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렁크 이 밑에 열어보면 소화기가 들어있죠. 요것도 25년형부터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25만 원이 올랐는데 5가지가 지금 변경이 됐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건 뭐냐면 앞으로 와요. 차로 유지 보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HDA랑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HDA를 활성화하지 않고도 내가 이 차를 알아서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게다가 차로 유지 2 같은 경우에는 그 곡선 구간 있잖아요. 요런 구간에서도 좀 개선돼서 잡아주는 요 기능이 이번에 25년형 그랜저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6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25만 원만 추가되고요. 일단 어때요? 저는 딱 들었을 때 야, 좀 정신을 좀 차렸구나. 이 감음형 핸들이라든지 차로 유지 보조 2, 소화기나 트렁크 리드 조명, 2열에 이제 뭐 시트벨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25만 원이 인상이 된 거는 나름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 2개를 얘기했는데 이 그랜저는 또 뭐 있어요? 2개 더 있잖아요. 캘리그라피, 그리고 또 뭐 있죠? 블랙잉크.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는 과연 금액이 얼마나 올랐냐? 83만 원 올랐습니다. 아니, 야, 프리미엄이나 익스클루시브는 25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왜 얘는 83만 원이나 올렸냐? 이거 누가 봐도 비싼 등급에 있는 차들 가격 올린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앞에 와보세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됐어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3만 원을 인상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25만 원에 들어가 있는 그 6가지 달라진 거는 캘리그라피 블랙잉크 기본으로 들어간 다음에 83만 원이 올라간 캘리그라피 블랙잉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에는 과연 어떻게 변경이 됐었냐? 예전에는 하이테크 패키지라 해가지고 148만 원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그 다음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렇게 3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3만 원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넣어주니까 빌트인 캠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45만 원이라 해가지고 따로 묶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아마 계산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뭐야, 잠깐만, 아니 148만 원인데 지금 45만 원에 빌트인 캠이랑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빠져요? 103만 원 정도 되잖아요. 103만 원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가격인데 얘는 기본으로 넣어주고 83만 원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떠죠? 아,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깡통 리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조사에서는 깡통차가 나가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깡통차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수익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깡통을 좀 이렇게 시승 행사라든지 런칭 행사 때 잘 안 보여주는 이유도 풀옵션 사, 풀옵션이 좋아, 우리 차 좋은 거야 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풀옵션을 보여주는 거고, 저희가 이제 깡통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 깡통 모델이 가성비가 좋고 진짜 나쁘지 않다고 해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고, 이 그랜저도 25년형으로 저희가 깡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기본 옵션을 자꾸 이제 채워 넣으면 수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 출시되는 캘리그라피나 블랙잉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출고 대수의 모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83만 원만 받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어준 겁니다. 게다가 기본 모델 말고 이거 수익성도 좀 올려야 돼, 그래서 지금 판매가 너무 없어, 좀 어떻게 하자 해서 요 83만 원 가장 많이 좀 좋아하고 많이 좀 넣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넣고 가격을 인상을 시킨 거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야, 엠블럼이나 그릴 보면은 이거 누가 봐도 블랙잉크인데 휠은 뭐예요? 블랙잉크가 아니네? 이거 시승차 잘못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야, 현대가 장사 잘해요. 이제 인정합니다. 원래는 블랙잉크가 캘리그라피보다는 이제 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랬고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 트림, 그러니까 총 3가지 트림이죠.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요렇게 3가지 트림에서 블랙잉크라는 옵션을 추가해야 됐어요. 129만 원을 추가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옵션이 아니라 트림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블랙잉크 트림으로 이게 4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얘는 뭐야? 블랙잉크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휠이 다르잖아. 얘는 이번 25년형 하면서 새로 생긴 블랙 익스테리어라는 트림이에요. 블랙 익스테리어 트림은 말 그대로 이 외관에만 익스테리어로 블랙 잉크가 추가가 되는 거죠. 가격은 캘리그라피나 블랙 익스테리어나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중화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셔도 되고, 좀 더 영하고 블랙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블랙 익스테리어를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휠도 바꾸고 싶고, 지금 실내 보면 어때요? 퀼팅 시트 들어가고 나파 가죽 들어간 요 투톤, 요거 캘리그라피에 들어가는 소재잖아요. 요 나파 가죽은 원래 기존 이거 투톤도 프리미엄이나 익스클루시브 옵션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지만, 나파 가죽은 요 캘리그라피만 들어갔는데, 요게 블랙 잉크가 약간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실내는 나는 화려한 캘리그라피 실내를 하고 싶은데 외관은 블랙 잉크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내장은 캘리그라피, 외장은 블랙 잉크 익스테리어로 블랙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29만 원,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나 블랙 익스테리어에서 129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은 진짜 블랙 잉크로 바뀌어요. 휠 블랙으로 바뀌고요, 타이어도 이제 피렐리 타이어로 바뀌고, 실내도 블랙 잉크, 스웨이드 블랙 포인트로 해가지고 싹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안에도 은근히 이런 식으로 손잡이는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자, 근데 요거는 하이브리드 전용 그 옵션인데, 기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크래시패드 인터랙티브 라이트가 추가가 돼요. 이거 대체 뭐냐, 이름 어렵지 않아요? 크래시패드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불빛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앰비언트 무드 등이라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웰컴 라이트로 이렇게 시동을 껐다 키면 그랜저가 웰컴 라이트 들어오잖아요. 되게 이쁘거든요. 앞이랑 뒤랑 이렇게 웰컴 라이트가 나오는데, 그때 요 실내 요 부분도 웰컴 라이트처럼 불빛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게 그 속도 반응이나 뭐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나 요건 안 나와요. 그냥 딱 웰컴 라이트 때만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는요 요게 순차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속도가 갑자기 막 60인데 내가 만약에 80으로 달리면은 속도 줄이라고 앰비언트가 깜빡깜빡깜빡 하잖아요. 근데 크래시패드 요 부분은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불빛이 나와요. 요게 하이브리드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서는 야, 이거 시승차 잘못 나왔다, 이거 잘못 들어갔네 이랬는데,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달라진 차이점을 이야기했고, 주행을 했을 때 달라진 부분들도 한번 짚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추가적인 옵션들이 과연 그럼 뭐가 바뀌었냐.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하이테크 패키지가 달라졌다 그랬죠. 그거 말고도 그 현대 스마트 센서 2가 변경이 됐어요. 가격이 1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그 원래 현대 스마트 센서 2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가무형 스티어링 휠 요게 들어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 되면서 10만 원이 내려간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가격이, 이 가무형 그립이 10만 원밖에 안 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능이 되게 편하냐면, 고속도로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그냥 핸들을 잡고 있으면 핸들 잡으라는 경고등을 띄우지가 않습니다. 이거 가끔 어떤 분은 그립 감지형이 아니더라도 요 모터가 작동하는 게 예민 센서가 좀 좋아져서 반응 빠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표현적으로는 뭐 맞는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막상 실제 사용하면, 제가 이전 카니발과 현행 카니발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계속 핸들을 잡으라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거든요. 하지만 이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이 들어가면 이렇게 대충 그냥 핸들을 잡아도 핸들 잡으라는 경고등을 띄우지가 않습니다. 저는 또 궁금해진 게, 그러면 그냥 보통 우리가 핸들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9시, 3시 잡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과연 이 경고등을 띄울까 안 띄울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도 안 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올려만 놓고 있는 거거든요. 잡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어때요?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등을 띄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잡아도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도 핸들 잡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항상 얘기하죠. 3시, 9시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도 잡으라는 거 안 띄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너무 편하다, 무조건 카니발도 있어야 되는데 카니발이 없네. 근데 옵션 가격이 10만 원밖에 안 하네. 이거 좀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카니발도 연식 변경 돼가지고 좀 25년형에는 이거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 추가되면 제 거 그냥 호환해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욕심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차로 유지 보조 2가 도대체 뭐냐, 이게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HDA나 HDO2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도심에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기존의 차로 유지 보조 1은요, 그러니까 직선 도로 있죠, 직선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 갈 때는 잘 잡아주지만
곡선이라든지 약간 좀 코너가 나오면은 바로 풀리는 게 차로 유지 보조 1이었거든요. 근데 2로 들어가면서 곡선 주행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코너가 있어도 어느 정도 차를 유지해 줍니다. 게다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좀 더 개선된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주행하다 보면은 차선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오래된 도로 가면은 그 차선이 좀 지워진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바로 HDA나 이거 차로 유지가 꺼져가지고 조금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차로 유지 보조 2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선이 지워져도 이 차선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야, 이게 뭔가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설명만 들었을 때는 공감을 잘 못해요. 근데 막상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보고서 느낀 거는, 역시 이 편의 기능은 현대가 진짜 좋구나, 그리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진짜 그랜저가 좋기는 하거든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랜저가 좀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물론 이 처음 출시했을 당시에는 최신 기능들 막 다 집어넣어주고 막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지금 또 워낙 나온 차들이 좋다 보니까 약간 옵션이 좀 부족하거나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무선 충전 패드도, 아니 문찬이가 지금 충전하니까 나는 지금 충전을 못 하잖아요. 이게 좀 2개를 넣어주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립 형태로 되어 있는 컵홀더는 내가 좀 넓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넓게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컵홀더를 이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컵홀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 사용하는 게 좀 보기 싫어 이러면 이렇게 이 패드 이렇게 올려가지고 수납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너무 깊으면 물건 빼고 넣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씌우면은 이런 식으로 편하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주행감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사실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랜저를 또 워낙 많이 또 리뷰하고 또 많이 타보고 비교도 많이 하면서 이번 25년형의 주행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좀 타봤거든요. 달라진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라기 표현보다는 좀 더 정리하자면, 이건 하이브리드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예전 2.4 하이브리드 시절에 그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갑자기 이제 합산이 되었던지, 아니면은 전기 모터로 주행하다가 엔진이 개입했을 때 RPM 소리도 좀 시끄럽고 개입도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되게 좀 뭔가 이질감 든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1.6으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 2.4 하이브리드에서 느꼈었던 그런 이질감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성형이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더 개선이 돼요. 이건 물론 제 느낌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제 느낌만 좀 전달해 드리면, 이번 1.6 하이브리드 그랜저를 탔을 때는 확실히 이전보다 이 개입하는 느낌이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럽다는 거는, 예전에 악셀을 밟으면 당연히 이게 엔진이 개입하기 전까지 전기 모터로 이제 주행을 하겠죠. 그 구간도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의 움직임도 좀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제가 하이브리드 타잖아요. 1.6 하고 똑같은 거 타요. 카니발 처음 나왔을 때 뭐였어요? 이게 힘 안 딸린다, 이거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6 카브의 마지노선은 산타페, 소렌토, 그러니까 산타페도 좀 그렇고 소렌토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랜저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요게 왜 그러냐면은, 카니발 정도까지 크기가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힘이 안 딸리게끔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안 딸리긴 해요. 뭐 이게 힘이 부족해가지고 뭐 안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 힘이 안 딸리게끔 만들려고 RPM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악셀 밟아도 RPM이 확 올라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도 좀 시끄럽고요. 생각보다 연비도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랜저 1.6 하이브리드는 지금 탔을 때 엔진의 개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RPM도 막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구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탔을 때는 야, 이거 이 주행의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하부, 아마 카니발 하부 타셨던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갑자기 이게 재가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재가속했을 때 반응이 너무 느려요. 그 전기 모터랑 엔진을 이제 결합을 하려면 이게 변속기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텀이 너무 느려요. 게다가 카니발이 너무 무겁고 반응도 답답하니까 이거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지금 이 그랜저 하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악셀 밟았을 때 특히 이제 엔진이 개입하는 요 느낌도 부드럽지만 빠르게 반응해요. 물론 이게 그 한계는 있어요. 이게 내연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텀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텀이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특히 이제 카니발과 비해서는 나름 좀 빠른 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카니발을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25년형이라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이런 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25년형 그랜저 최초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달라진 상품성 이런 거가 좀 있고, 주행은 뭐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서스펜션이랑 뭐 코일 스프링, 뭐 그다음에 하체, 뭐 흡음재, 뭐 이런 것들은 뭐 물론 짧게 지금 탔거든요. 워낙 상품성이 바뀐 거에 몇 개 없다 보니까 짧게 타서 못 느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한번 타보면서 달라진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탔을 때는 주행의 느낌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단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서 고속 주행과 저속에서 잡아주는 느낌은 확실히 개선이 됐어요. 아,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25년형 그랜저 시승기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비교 시승이라든지 좀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이 그랜저에 대한 디테일한 리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111분 뽑아서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당첨 간단해요. 영상마다 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댓글로 저희 아이디로 당첨되셨습니다, 댓글을 저희가 대댓글 다면 당첨되신 거예요. 그냥 뭐 재미난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뭐 따끔한 소리 하셔도 되고, 그냥 잘 봤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냥 좋아요와 댓글만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형 그랜저 좀 빨리 출고 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은 뭐죠? 신차 구매 새로운 플랫폼 차맵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고 25년형 그랜저라든지 다양한 차들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아래 홈페이지 혹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합리적인 구매, 그리고 25년형 그랜저도 즉시 출고 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